네, 이번 코너는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첫 방송된 수목 드라마죠. 그 남자의 기억법을 파헤쳐봅니다. 과잉 기억 증후군? 기억을 잘하는 게 병이라고? 기억을 잘한다기보다는 잊지를 못하는 거라서요. 아무것도. 정신 차려봐, 서연아! 미안. 모든 걸 기억하는 남자 정훈과 제가 미안해서 살기 위해 기억을 지운 여자 하진이. 오늘 앵커님이랑 같이 있어서 좋았어요. 앞으로 혼자 다니지 말아요. 사람들 조심하고요. 혹시 예전부터 날 알았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 앵커님이 있냐고요. 함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그 남자의 기억법. 방송 10초 전. 방송국 메인 뉴스 앵커인 정훈은 과잉 기억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응? 아이, 3, 2, 1. HBN 교일건입니다. 소방청은 고질적 안전무결 조사를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시간의 법칙은 견고하다. 그러나 시간을 역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기억이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병으로 인해 가장 잊고 싶은 순간까지 선명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아는 채 살아가죠. 불행히도 난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한다. 한편 떠오르는 신예 배우 하진은 하는 것, 입는 것마다 완판을 부르는 이슈 메이커이자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지금 자고 있을 때 아니야! 나도 열에서 터졌어? 그래, 터졌다. 누구랑? 주현민, 서광진 둘 다랑. 양다리? 다음 주 게스트요. 다음 주 게스트가 여하진이야? 네. 여진이 누군지는 아시죠? 영어 홍보를 자꾸 뉴스에서 하려고 그래. 접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던 두 사람은 생각지 못한 연결고리를 통해 이어지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의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그 인터뷰를 앞두고 SNS를 좀 살펴봤는데요. 글쎄요, SNS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 일관성이 없고 네? 특정 제품과 회사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제품과 회사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았고요. 글쎄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무책임함을 솔직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복잡한 이유나 계산에 상관없이 5이나 6가지만 세면서 살고 싶어요. 남 복잡한 거 싫어. 그냥 5이나 6가지만 세면서 살 거야. 엄지손톱 안에서 계산을 끝낼 수 있을 만큼. 바로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존재. 정훈의 연인이자 하진의 단짝 친구였던 서연의 죽음이죠. 서연아, 서연아. 정신 차려봐, 서연아! 미안. 안 돼, 서연아, 안 돼. 한없이 발가만 보이던 하진에게도 소중한 친구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던 과거가 있었고 좋았어요, 서연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버거운 슬픔은 결국 그녀 스스로 기억을 잃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경을 헤매다 겨우 깨어났을 땐 하진 씨는 달라져 있었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밝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연인이었던 서연의 죽음을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정훈과
괴로운 기억 대신 망각을 택한 하진. 그 남자의 기억법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두 사람의 삶을 상반된 기억법을 통해 풀어내며 삶 속에서 기억이 갖는 의미를 되묻습니다. 겉으로 하는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대화가 오가는 법이니까.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안 가 나는. 소중한 기억을 잃고 살아야 한다는 거. 어느 쪽이 더 가여운 걸까? 영원히 잊지 못하는 내가 아니면 살기 위해 잊어야 했던 여하진 씨가. 2020년 MBC 드라마 상반기 기대작으로 주목받은 그 남자의 기억법. 과연 시청자들에게 오랜 시간 기억되는 드라마로 남을 수 있을까요? 도마위의 TV에서 들여다봅니다. 네, 방영 전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작품이죠. 그 남자의 기억법. 탐나는 TV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되게 쉽고 보자마자 많은 걸 이해시켜준 드라마예요. 뭐 예를 들면은 정훈의 과잉 기억 증후군 같은 능력이죠. 근데 이제 많은 드라마에서는 이런 내용을 좀 숨겨요.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보여주고 그 남자의 기억법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1화부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설정을 친절하게 그냥 다 공개를 하고 시청자들이 머리를 굳이 쓸 필요 없이 이해를 하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되게 친절한 드라마라는 점에서 굉장히 쉽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르가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진이 나올 때는 멜로가 되고 또 정훈이 나올 때는 전문직 남성이 나오는 회사 오피스 드라마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다채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잉 기억 증후군을 가진 남자와 또 망각하는 여자의 로맨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기적인 설정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것은 자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설정에 어떤 필연적인 심리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바로 정훈의 옛 연인인데 그리고 하진의 절친이고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불행하게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 정훈과 하진 같은 경우 이 인물에 대해서 애도를 미처 마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정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하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과거를 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만났을 때 과연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 상처 극복 로맨스라는 그 큰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출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작품이 이제 특히 칭찬받는 부분이 있어요. 색감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남자 주인공 정훈의 경우에는 과거의 연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차가운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세계의 색채는 주로 이제 뭐 푸른빛이 도는 무채색에 가까운 색깔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 주인공인 하진의 경우에는 밝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분위기, 뭐 빨강이라든가 특히 노랑이라든가 이런 원색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서도 관계의 변화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8화에 두 사람이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하진은 정훈에게 깊이 사랑에 빠진 상태이고 정훈은 사실은 어떤 호감이 있지만 약간 좀 물러서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두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훈이 이제 어떤 하진의 순수한 마음, 진정 어린 어떤 그런 마음에 약간 감동을 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이 이제 서로에게 열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정훈 쪽은 약간 푸른색의 무채색에 가까운 색깔이었다면 둘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점점점 화면이 변하면서 약간 따뜻한 색깔로 물드는 거죠. 이런 과정 자체가 시청자들이 보기에 단순히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도 직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색깔에 대한 이야기는 1화부터 나왔어요. 제가 아까 친절한 드라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뉴스 라이브에서 하진이 정훈의 넥타이 색깔을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바꾼 색깔 잘 보시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꿔져요. 근데 기억 속에서 서연을 떠올릴 때도 완전히 노란색이거든요. 노을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정훈에게 노란색은 숨겨야 하고 멀어져야 하고 나에게서 고통을 주는 숨기고 싶은 기억인데 이제는 자기의 어떤 고통스러웠던 트라우마를 잊고 좀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색깔로 표현하신 것 같아서 색깔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 드라마 보시면 되게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런 점을 이미 인지하고 계셔서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감독님 연출 진짜 섬세하다. 대화 초반에는 도시 전체 배경이 이종훈 쪽은 차갑고 여하진 쪽은 따뜻한 톤인데 대화 마칠 때쯤에는 완전히 따뜻하게 바뀌어 있어. 정훈도 하진의 진심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 같이 너무 예쁘네요.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연 배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2019 MBC 연기대상에 영예를 나는 배우 김동욱 씨와 또 차세대 멜로 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배우 문가영 씨가 첫 호흡을 맞췄는데요.
두 사람이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동욱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커피 프린스에서 많이들 아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후에도 그 국가대표나 신과 함께 거의 다 장난기. 장난기 있지만 약간 까칠하면서 좀 재밌는 남성 네. 이런 캐릭터였는데 그 특별근로 감독관 조장풍 이후로는 확실히 좀 강단이 있고 맞아요. 강인한 캐릭터를 맡는데 익숙해졌어요. 형사소송법 216조 3항 범행 중 혹은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성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지금부터 상도역의 본사 회계팀 압수수색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뭐야? 여기 또 들고 가기 좋게 잘 해놓으셨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뭔가?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저기 잠깐만. 오케이. 이거 하나만 봐주세요, 선생님. 나 선생 아닙니다. 덱 같은 분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 앞단계가 없었다면 사실은 앵커 역에 안 어울려라고 전 말했을 것 같은데 이분의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시도도 재밌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신선한 앵커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쉬운 게 이정훈 씨의 어떤 앵커라는 직업 묘사라든지 방송국의 세계는 여기 MBC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잘 그려요. 그런데 연예인들의 생활을 묘사를 할 때는 상당히 좀 어떤 리얼리티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배우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을 나타내는 그런 묘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여배우들끼리 굉장히 이제 물 뿌리면서 기싸움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어떤 선입견을 나타내주는 그런 묘사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문가영 씨가 연기하고 있는 이 여배우 캐릭터를 조금 더 후반에 어떻게 성장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 나가는지가 이 드라마에 더 시청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다른 배역 중에서 눈에 띄는 또 인물이 있을까요? 눈에 띄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여하진의 동생 역인 여하경을 연기하는 김슬기 배우인 거죠. 항상 이제 이 여하진하고 같이 다니면서 언니의 어떤 철없는 행동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프로페셔널한 매니저인 동시에 언니를 굉장히 깊이 걱정하는 마음 따뜻한 동생 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슬기 씨가 평소에 하던 어떤 그런 섬세한 연기를 이 역할에서 펼쳐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역할을 너무 반복한다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끝난 하자 있는 인간들만 봐도 거기서도 약간 비슷하게 자기 친구인 주인공을 보조하면서 그의 상처를 돌보고 동시에 뭐 자신의 어떤 뭐 연애를 꾸려나가는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김슬기 씨 배우에게 여기서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동시에 조금 더 심리적으로 복잡한 역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시류에 맞춰서 작가가 부여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보도국장 최희상 역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권력 있는 그 캐릭터를 여성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이제 장영란 배우에게 이 역할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 바로 튀어라니까 왜 이제 기어들어와? 아, 저 뉴스 끝나고 옷도 못 갈아입고 바로 온 겁니다. 이게 뭘 잘했다고 이렇게 말이 많아? 너 김 팀장 덕분에 목숨들 부여잡은 줄 알아. 빨리 화면 안 돌렸으면 너 멍청하게 멍 때려가지고 그거 생각으로 다 나갈 뻔했어. 알아? 사실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에 비해서 캐릭터가 극중에서 보여주는 어떤 비중이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지만 등장을 할 때마다 그게 굉장히 활력을 줘요. 김동욱 씨가 연기하는 이정훈과 있을 때는 좀 믿음직스러운 상사의 모습, 어떻게 보면 좀 한편으로는 굉장히 연륜 있는 꼰대 같은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연하 남편 김철웅과의 관계가 이제 재밌잖아요. 티격태격하는. 아 왜 여기까지 왔어? 내가 금방 들어간다니까. 이정훈 조진다더니. 아니 왜 이러실까? 또 우리 서방께서 집에 가서 한잔하자. 우리 그 지난번에 사놓은 그거 와인 딸까? 뭐야? 그거 비싼 거라고 못하게 하더니? 우리 서방 순발력으로 나 살려준 날인데. 딱이지 오늘이. 빨리 가방 갖고 나와. 아이고 그럼 내가 금방 나올게. 그런 분위기가 또 극에서 어두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한편에 좀 밝은 색채를 불어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그 남자의 기억법은 2년 왕후의 남자, 나인 9번의 시간여행 등 로맨스와 서스펜스로 가는 독특한 스토리 설정으로 주목받아온 김윤주 작가의 신작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죠. 이번 작품에서 작가의 강점이 잘 녹아든 설정이나 장면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작가가
작가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굉장히 눈에 띄는 테마가 어떤 시간을 거스르는 미스터리잖아요. 네. 전작들에서는 그것을 이제 타임슬립이라는 지저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그냥 시간을 되돌리는 기억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거를 은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설정이 이제 사회에서 그 서연과 어떤 하진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장면에서 굉장히 좀 이 작가의 강점이 잘 드러났다고 봐요. 저 밑도 끝도 없이 그쪽한테 감정 생긴 거 아니에요. 분명 그쪽도 책임 있다고요. 왜 그런 눈빛으로 날 본 걸까? 침묵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 원래 말보다 침묵이 더 어려워. 꾸며진 말보다 순간의 침묵 속에서 더 많은 대화가 오가는 법이니까. 겉으로 하는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대화가 오가는 법이니까. 하진이 워낙 그 서연이 평소에 자주 하던 말을 처음으로 내뱉었을 때는 좀 충격을 받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똑같은 우연이 두 번째로 일어나니까 그때는 정말 하진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를 의심을 하게 되죠. 그때 시청자들도 정우처럼 똑같이 도대체 뭘까? 저 여인은 뭘까?라고 궁금증을 느낄 무렵에 이제 태은의 회상을 통해서 이 하진이 어떤 서연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또 기억을 잃었다라는 설정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로맨스로 끝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이 사회에 하진의 과거가 슬쩍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미스터리 로맨스로서의 성격을 굉장히 잘 드러냈고 과거에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이 드라마가 약간 다른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두 작품은 명백하게 판타지적인 타임슬립이라는 요소를 쓰고 있고 이 작품은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어떤 요소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엄청나게 초능력으로 발휘된다거나 뭐 엄청나게 판타지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으로는 현실적인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령 이제 8화에서 정호는 이제 누군가가 자기에게 사진을 보내고 하진과 자기를 쫓는 스토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진의 위험을 이제 감지하고 동생 이제 하경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언니요? 언니 집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아마. 혹시 최근에 이상한 사진이나 협박 편지 같은 거 온 거 없어요? 셀 수 없이 많죠. 언니는 연예인이니까요. 그래서 약간 허를 찔렸는데 진취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만 기대하기 마련인데 사실 거기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악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배우의 일상 같은 것들을 약간 깊이 있게 그려나가려고 했고 그것이 또한 소스펜스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이 드라마의 진행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장면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극이 중반부로 들어서면서 미스터리한 스토커의 정체가 극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뽑아주신다면 뭘까요? 그 부분이 지금 스토커의 역할이라고 봐요. 사실 스토커가 등장하는 순간 또 뭐 스타 배우가 나와서 또 스토커야라고 약간 진부하게 딱 벌써 느껴졌거든요. 이 스토커의 역할이 다른 설정들이나 다른 캐릭터들과 다 맞물려져서 굉장히 그 서사의 개연성을 이룰 때 드라마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그 작가님의 팬들과 이 스토커의 역할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공을 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로맨스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서연이 너무나 불행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태의 인물이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어떤 딜레마를 이 드라마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좀 이렇게 하진에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조금 더 속도를 늦춰줬으면 하는 바람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겠죠. 근데 약간 과거와 현재가 공존을 하고 두 개의 사랑을 같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저처럼 좀 서연파인 시청자들에게도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난 굉장히 트라우마를 준 사건들을 사실은 잊지는 못해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긴 하지만 그 사건 자체를 아예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그 기억에 대한 감정은 바꿀 수 있죠. 그것이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기억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남자의 기억법이 로맨스와 미스터리 모두 놓치지 않는 짜임 있는 전개로 시청자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길 응원하겠습니다.